네, SNS TV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말이 무성하고 또 어떤 분은 기각되면 혁명이다, 또 어떤 분은 인용되면 참극이다 등등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편안해질까요? 예, 저는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각하를 하면 된다. 제일 슬기로운 길은 탄핵 소추를 각하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 인용한다는 뜻은 대통령이 그동안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해야 될 정도로 잘못이 많다 할 때 인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되면 참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기각을 한다 그러면 또 인용을 바라던 국민들은 크게 붕괴하고 또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래서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가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에 애당초 이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의결 과정을 잘 살펴본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국회법의 130조 이하의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국회가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잘 없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서 식물국회라 그랬는데 이번에 탄핵만큼은 동물국회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발의할 때도 그렇고 의결할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에게 의안 발의 탄핵안을 발의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개개 국회의원이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의 사유와 거기에 관계된 증거를 다 첨부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첨부한 것이 대통령이 최순실의 공범이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검사의 공소장 한 장과, 그리고 그간의 의혹, 언론의 의혹이 잔뜩 부풀려진 언론의 의혹을 담은 신문기사, 이렇게 해서 총 44개의 기사, 이걸로 증거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소장이라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소장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고요.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주관적 의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의 공소장과 또 언론의 의혹 보도 그 자체가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정도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증거가 되지 아니하는 검찰의 공소장을 첨부해서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와 같은 동물적 행동, 이 동물 국회가 한 행동은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이것이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각하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비슷한 것이 문제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도 국회법을 어긴 이거 부적법한 의결 아니었냐 했을 때,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헌법재판소 또 법원 등에서 이걸 자꾸 따지지 말자,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사법적 잣대로 자꾸 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국회의 자율권이라고 놔두자. 그래서 자율권이라는 이름하에
사법심사를 배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13년 전이나 오래된 거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대통령의 모든 행위도 다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대권 행위도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옛날 말이다. 이제는 대통령의 대권 행위까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의 당부를 떠나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온 국민이 고생할 일이 없고 이 일을 잘못 처리한 잘못 의결한 국회에게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각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일 제대로 못한 국회가 이번에도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국회만 욕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각하인데 왜 인용이냐 기각이냐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정말 이렇게 서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싸우면서 국론이 분열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각하가 정답이고 각하가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아, 네. 네, 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유난히 선고 일자를 강조하면서 3월 13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돼야 한다면서 네. 마치 그 날짜를 하루라도 어기면 큰 일이 날 것처럼 하던데 네. 국민들은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날짜를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헌법재판소에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재판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데요. 이러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돼 가지고 나라가 혼란한 국정 공백 사태가 오래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하루라도 이 국정 공백 사태를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든 부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빨리 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고 또 지금 9명의 재판관이었다가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8분이 됐는데 조만간 또 한 분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7분이 되면 점점 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을 재판장님께서 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또 다수의 재판관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고 계시죠. 보통 주심 재판관님과 재판장님께서 법정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머지 재판관님들은 소송 진행에 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헌법재판관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빨리 끝내시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말은 아무리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한다 하더라도 너무 때가 늦게 재판이 이루어지면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도 참 옳은 말이고요. 또 반대로 급하게 서둘다가 자칫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게 되면 당사자도 승복하기 어렵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할 뿐만 아니라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90일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니 없니 라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온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이는요, 이번에 그 변론을 하시면서 예. 언론의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상당히 국민들이 이제 혼란을 많이 겪었다는 분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복잡한 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상황에 대해서 뭐 변화가 됐다든지, 뭐 최근에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사건이 탄핵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탄핵 심판이 의결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완전히 집중적인 그 오보, 또 아주 의도적인 악의적인 보도, 그리고 일방적인 보도가 아주 그냥 뭐 홍수처럼 쏟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 사이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 사이는 이 탄핵 심판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되는지도 많이 이제 언론도 알게 된 것 같고, 네. 이 탄핵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깨닫기 시작한 것 같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언론이 왜 이렇게 일방적이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언론들마다 앵무새로 이렇게 일방적일까? 이 언론이 왜 이러지?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인지 언론이 요즘은 이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언론이 공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한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언론의 행동을 보면은 뭐 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든지 합리적인 증거 신청도 그냥 무조건 시간 끌기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어떤 한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야당 쪽의 대통령 후보 한 분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언론이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대통령 후보가 법을 어기고 말이지 혁명 운운하고 말이지 이렇게 마치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이런 위험한 발언을 왜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될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김평우 변호사라는 분이 이거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말이야 대립하고 항쟁하면 아스팔트에 피가 흐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 막말하냐 하면서 그 김평우 변호사님을 막 공격을 하거든요. 이건 공격 왜 이렇게 일방적입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라는 이 말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한 말입니다. 누가 말하는 뭐 누가 하는 것은 뭐 로맨스고 누가 하는 것은 뭐 불륜이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걸 비판하려면 같은 잣대로 해야지, 강자에게는 비판하지 않고 굴종하고 약자에게는 비난하는 식의 언론은 이런 언론은 공정하지도 않고 이런 언론은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아직도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균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정에는 9명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 8명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어떤 분은 헌법재판소법에 실명이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헌법 111조 제2항을 보면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질문 중에 나왔던 조항, 헌법재판소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심판 정족수라고 해서요, 7분의 헌법재판관이 계실 때는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심리를 7분의 재판관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른바 심판 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구성 자체가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헌법 111조에 따라서 구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3분의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 그리고 국회가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 해서 총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를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조화로운 견제를 예정하고 있는 절묘한 구성 원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분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한 분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대 3대 3으로 구성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2대 3대 3이라는 비정상적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도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던 예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국회가 정쟁에 빠져가지고 다른 권력 투쟁만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9명이 아니고 8명인데도 한 분을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서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정쟁만 일삼다가 9명이 8명으로 됐거나 또 7명으로 됐거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은 국회의 잘못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을 중지하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이 중단되면 기본권을 침해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9분이 안 되고 8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헌법재판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바로 그 권력 분립에 따른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피청구인인 대통령 본인이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황교안 권한 대행께서 진즉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벌써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 국회에 보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미리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그래서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자마자 바로 그 후임 재판관으로 갔으면 계속 9명이었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정미 재판관님께서 그만두시거든요. 그것도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뒤늦게 지명 의사를 밝히셔서 그렇지 한 3주 전? 한 달 전만 지명 의사를 해서 지명을 하셨더라도 벌써 지금쯤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중이거나 끝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이정미 재판관님의 뒤를 또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헌법재판소는 9명이 되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했더라면, 다들 다 같이 법을 지켰더라면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우리 헌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통령도 불만이 없고 국회도 불만이 없고 대법원도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국민도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분이 진작에 구성해서 정상적인 재판부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한다면 좋은 건데 왜 9명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고 8명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7명 될 텐데 7명 되면 더 큰일 아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요. 7명이면 안 되고 8명이면 괜찮습니까? 9명으로 하라는데 9명이 안 되면 8명도 문제고 7명도 문제인 것이죠.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늦게 이 고용태 파일, 김수현 녹음 파일을 국민들이 접한 상황에서 헌재가 고용태 증인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래도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전문적인 법지식과 좀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국민의 지금 상당수 국민은 우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야, 이거 고영태를 증인으로 안 받아준다. 고영태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준다는데, 이거 그럼 고영태가 관련이 없다면 누가 관련이 있냐? 도대체 누가 관련이 있다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도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고영태를 증인 신청을 안 받아주시면서 고영태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셨지만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장님께서는 고영태의 증인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고영태의 진술이 담긴 네. 검찰의 조서, 고영태의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도 부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를 통해서 소추위원들이 입증하고자 했던 것은 증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오해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영태의 진술이 담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시면서 그 고영태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저희가 신청했던 증인 신청을 기각하시고 더 이상의 아무 조치를 안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매우 부당하다. 이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는 고영태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저희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영태의 진술이 담긴 검찰 진술 조서, 검사 작성의 진술 조서의 조서가 가지는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위원 측에서는 적어도 고영태의 입을 통해서 증명할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만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김수현 녹음 파일이에요. 네.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잘못 알려진 파일인데, 그 파일은 총 2395개의 음성 파일로 구성된 이른바 김수현 녹음 파일입니다.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은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시대 순서대로 또 전화를 통화하고 회의를 하고 한 모든 대화를 쭉 녹음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쭉 재생해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정확하게 이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파일을 다 들어보면요, 검찰이 여태까지 조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스토리와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무슨 2390개의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엄선해서 법정에서 틀 테니까 소위 공개 검증을 하자고 신청을 드린 거죠. 근데 재판장님께서 그거를 숫자가 몇 개든지 간에 그거 들을 필요가 뭐 있냐, 그 녹음을 변호사들이 풀어서 녹취록으로 해서 가지고 오면 그 녹취록을 읽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들을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틀어보는 거, 그렇죠. 검증, 그걸 검증이라고 합니다. 공개 검증. 네. 공개 검증을 원합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게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예, 아주 그것만 틀으면 뭐 속 시원하게 사건의 진실이 다 밝혀질 텐데요. 예, 아주 그래서 그거 추가 질문 드리자면요. 예. 지금 강일원 주심 재판관님의 재판 전행이라고 말했었어요. 예.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 그 강일원 주심 재판관님의 그 전행 그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신문 광고 예. 부분에 전행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고 또 전행이라고 할 만큼 그런 소리를 들어도 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시는
헌법재판관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전행이다까지 말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양쪽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규칙 위반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심판을 봐주시는 그런 격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물 책임 소송이라든지 또 의료 과오 소송이라든지 또 환경 관련 피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대기업과 아주 약한 일반 시민이 또는 전문가와 아주 적수 공권인 무기가 없는 일반 시민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럴 때는 법이 정한 입증책임 분배의 원리를 좀 조정해서 때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증책임을 분배시키기도 해가지고 약자를 돕게 돼 있고, 또 그러한 사건에서는 판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약자에게 후원하는, 약자를 좀 후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요, 대통령과 국회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강자가 지금 국회인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탄핵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 이외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받게 되어 있고 탄핵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도 국회로부터 탄핵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지금 탄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국회가 강자 중에 강자인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 상황은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자인 국회가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시켰는데 그 소추위원들이, 살기등등한 소추위원들이 와서 최고의 변호사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잘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치 소추위원들을 좀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러한 좀 소송주의를 하신 것은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건들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이 접했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전문가로서 이 탄핵 사건의 이 본질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탄핵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재판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는 것으로 보이시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탄핵 사건, 이 탄핵 심판의 본질은요, 권력 투쟁이고 더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권을 5년간 맡긴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주어진 정권을 반대 세력이 탄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탄핵이라는 장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정치적 변란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치적 변란, 정권 탈취에 욕망에 사로잡힌 야권의 이러한 감정적이고도 즉흥적인 권력 야욕에 물든 이 부적법한 탄핵에 일부 언론이 동조해서 무차별로 왜곡되고 과장된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서 국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또 그와 같은 의구심이 점차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그래서 대통령의 무고함이 그리고 이 탄핵의 배경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 우리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도 엄청난 관심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요.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도 LA에 계시다가 이 일로 인해서 귀국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해외에 계신 교포들과 우리 또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나머지 계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저는 딱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검찰권, 이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 아주 강고한 이 검찰권, 이 검찰권을 반드시 제한하고 견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언론이 객관적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설 때 그와 같이 오만한 태도를 취할 때 국민이 얼만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강조하고 언론의 잘못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을 파괴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자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주권 국가 아닙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러한 자명한 국민주권 원리를 부정한 채 내가 국가다, 내가 왕이다,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예를 들어서 친위 쿠데타를 추구한다든지 또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토대 위에서 왕조 정치를 부활하려고 한다든지 이와 같은 헌법 파괴적 반헌법적 행위를 할 때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탄핵을 해서 그 대통령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이 없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야권의 힘이 좀 세졌다 라는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아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하게 얼렁뚱땅 여론과 영합해서 또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감정적인 탄핵부터 먼저 감행한 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그 특검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감행한 별난적인 정권 탈취적인 이와 같은 탄핵에 뒷감당을 하라, 증거를 수집하라, 이렇게 해서 특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몇 달이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되면 그뿐이고 그럼 자기들이 정권 잡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고생해서 그 질고 끝에 살아나서 다시 직무 복귀가 되면 또 적당히 보고 있다가 또 여소야대의 힘을 이용해서 또 탄핵하고 또 직무 정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을 해서 탄핵을 밥 먹듯이 한다면 어느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으며 어느 정권이 제대로 설 수 있겠으며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가 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으며 그런 국민이 어떻게 편하게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탄핵, 감정적인 탄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와 같이 불행한 일들이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NS TV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에 많은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 많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손범규 우리 변호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부분이 궁금증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손범규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